안녕하세요. 매니쌤입니다. 네, 드디어 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아들 입학을 앞두고 일부러 맨날 고학년만 하다가 이제 올해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요. 제가 1학년 담임을 하면서 느낀 건 진짜 조금 과장해서 아니면 과장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고3보다 초등학교 1학년이 중요하다. 제가 깨달은 결론입니다. 네, 원래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별건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학년을 지도해보니까 1학년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유치원이 거의 다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저희 아들은 이제 내일 졸업식인데요. 졸업하고 나서부터 입학까지 한 두 달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역시 이제 1학년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이 두 달의 시간도 어영부영 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준비를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거를 방학 때, 그러니까 이제 입학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1학년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1학년 때가 정말 학습 습관을 잡아주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네, 이때 이제 만들어진 학습 습관이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 학습 습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내년에 육아휴직을 쓰는데 저희 정말 선배 교사님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게 휴직을 쓴 게 진짜 잘했다. 이때 쓴 게 정말 잘했다. 왜냐면 이제 자녀를 길러보니까 3, 4학년 때도 이미 굳어진 습관을 고치는 게 되게 힘들고 고학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 일단 아이가 부모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고학년 때는 진짜 불가능하고 이제 3, 4학년 때도 이미 굳어진 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뭣도 모르는 저학년 때 그냥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 이렇게 이제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1학년을 지도해 보니까요. 1학년 때 이제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1학년 1학기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수준이 그래도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학년 2학기부터 갑자기 교과서가 확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이제 허덕이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진도는 맨날 맨날 되게 숨가쁘게 이제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때제때 소화하지 않으면 이게 1학년 때부터 그 어려움이 이렇게 누적이 돼서 그게 이제 2학년 때도 당연히 이제 학습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2학년 때 당연히 이렇게 뭔가 학습이 이제 원활하게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 4학년에서도 계속 이제 학습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꾸준히 복습하고 1학년 때 배운 내용은 어떻게든 이제 소화를 확실하게 해야 이제 나중에 추후 학습에 이제 좀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부모님께서 좋은 학습 습관을 잡아주시고 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하나도 정말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구멍이 없이 완벽하게 아이가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주시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학년이 참 중요한 학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학 전 이 두 달 동안에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너무 많은 걸 하기보다는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제 뭐 국어랑 수학을 이제 학교 진도를 나갈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복습을 철저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선행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정말 요때 딱 할 수 있는 거. 딱 그거에 집중을 이제 제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1학년을 지도해보니까 그리고 많은 1학년 그 선생님들 제가 같이 동학년 했던 선생님들도 요거는 제발 그 입학 전에 잘못 이렇게 이제 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게 바로 한글 획순입니다. 이 획순이 아이들이 한 번 굳어져서 잘못 굳어져서 오면 이게 1학년 말까지 정말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입학 전에 이 획순을 되게 정확하게 익히고 오는 것이 추후 학습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아이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획순 알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방학 때 이제 아이를 확실하게 이렇게 조금 잡아주고 싶은 건 바로 글씨 쓰기입니다. 이 글씨 또한 아이들의 글씨체가 거의 이제 한 번 굳어진 것이 자기의 글씨체가 이제 거의 이어지기 이제 마련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고학년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제 고학년 때도 글씨를 못 쓰는 애들은 계속 못 쓰고 잘 이렇게 좀 예쁘게 쓰이지 않은 글은 확실히 가독성도 떨어지고 좀 읽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딱 글씨체를 형성하는 그때, 딱 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 글씨체도 좀 예쁘게 잡아줘야겠다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른들도 이제 써보면 알겠지만 획순을 바르게 지켜서 쓴 글씨는 글씨체가 되게 예뻐요. 그런데 획순을 지키지 않은 글씨체는 글씨도 예쁘게 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획순 바르게 쓰기
그리고 이 바르게 쓴 획순을 바탕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예쁜 글씨체 쓰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인데요. 또 이제 단순히 이제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또 1학년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 큰 글씨를 쓰는 거에 너무 익숙해서 작은 글씨 쓰는 걸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1학년 이제 후반에만 가더라도 교과서에다가 이제 스스로 답을 쓰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교과서가 되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면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이제 좀 이렇게 공간이 없는 곳에 글씨를 막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작은 글씨 쓰기를 연습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것을 되게 어려워하고 큰 글씨를 막 처음엔 크게 쓰다가 나중에 막 글씨가 막 작아서 막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정된 이 공간 안에다가 어떻게 자기가 이제 글씨를 크기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그 감을 잘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에는 아무래도 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쓰다가 이렇게 글씨가 밑으로 막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쓴 글씨를 자기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이 획순 바르게 알기,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큰 글씨를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작은 글씨 쓰기를 연습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줄이 없는 공간에 이렇게 줄을 맞춰 쓰는 연습도 이제 이 방학 동안에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뭐 글을 읽고 쓰고 뭐 글을 이해하고 이제 이거는 일단 좀 둘째적인 문제고, 그냥 저는 어쨌든 간에 아들이 뭐 그냥 문장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더라도 글씨는 요렇게 쓰는 게 예쁘고 또 요렇게 줄을 맞춰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교재는 제가 서점에서 정말 많은 글씨 쓰기 교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2달 동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분량이 그렇게 좀 부담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 요 정도 책이 제가 생각하는 그 연습을 하기에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이와 연습을 하고 싶은 것은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흔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되게 창의력이 많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이전 영상에서도 되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의외로 아이들이 창의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저도 진짜 이번 1학년을 지도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거는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친구들이 정말 초반에 정말 많이 드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랑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 이제 그래도 생각을 되게 많이 잘하게 되고 기발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또 되게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들과 여름방학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아들도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입학 전에 아들이랑 되게 많은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특히나 이제 통합교과 같은 경우는 탐험, 뭐 상상 이런 것들은 정말 아이들의 그런 재미있는 상상, 그리고 그리고 또 그 1학년 2학기에 통합교과 중에 이야기라는 교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탐험, 상상,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정말 아이들의 그런 자유로운 창의적 사고에 의해서 이제 여기 있는 모든 활동들이 이제 계획이 되는 건데, 생각 자체를 재미있게 하지 못하면 이제 이런 것들에서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정말 친구들이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진짜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학 전에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걸 정말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좋다고 이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채택한 책은 이건데요. 얘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순신 장군이 내일 우리 집에 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뭐 이런 주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저한테 나한테 100만 원이 생겼을 때 이 100만 원으로 뭘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거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하나의 주제가 다 나와 있고,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글을 쓰는 그런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저랑 자유롭게 이제 생각을 교환하는 그런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7살 친구들이 이제 하기에는 어려운 주제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은 좀 건너뛰고 아이가 이제 아이 수준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질문들로 저랑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이가 하는 그런 뻔한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면 저는 이제 아이가 얘기했던 거를 자기의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두 줄 정도로는 이제 이렇게 답을 써보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이의 상황을 봐서 너무 글쓰기를 힘들어한다 싶으면 그냥 이제 말로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발표하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을 선정하셔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아이 수준에 맞는 그런 주제들을 골라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 정도 부모님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아이가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기발하고 또 깊이 있고 이렇게 확산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수학 공부도 일단은 조금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얘를 보면 예비초등 권장이라고 해서 이제 1단계, 2단계예요. 그래서 예비초등하고 이제 이건 EBS에서 나온 책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예비초등이라고 해서 봤는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1학년에서 배우는 과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와 이것을 푼다면 사실 얘는 이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예비초등 권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1학년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의 일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풀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아들이랑 요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1학년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수학은 뭐 그럭저럭 따라오지만 1학년 2학기부터도 수학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진도는 맨날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막 소화를 그날그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도는 점점 막 계속 나가는데 나는 이게 소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1, 2학기 사실 이제 수학이 연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연산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1학년 말이 됐을 때는 정말 기계적으로 이게 답이 딱딱딱딱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은 조금 좀 빨리 시작을 해서 어쨌든 이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게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기계적으로 답이 이렇게 딱딱딱딱 연산을 정확하게 속도감 있게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권장 드리는 거는 좀 조심스럽긴 하다마는 그래도 수학은 이렇게 좀 미리 해보는 것이 계속 연습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집들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지금 요즘 문제집들은 되게 좋은 게 그 데이 1, 데이 2 해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권장량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4권의 문제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이제 일단 얘 같은 경우는 1, 2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니까 하루에 이제 3권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얘는 4주 안에 완성하는 이제 글씨 쓰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커리큘럼이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하루 분량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하루에 그 정해진 분량만 따라가도 4주 안에는 어쨌든 이 문제집을 완성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하루에 여기서 권장하는 그 하루 진도씩을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끝내고 나서는 이제 얘도 하루 한 장 초등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루에 딱 요 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요것도 하루에 한 페이지씩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학년에게 어울리는 그런 내용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례대로 하되 이제 1학년 예비초등에게 맞지 않는 내용은 건너뛰면서 그래서 얘도 하루에 이렇게 한 쪽씩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랑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래도 한 2줄 정도는 아이가 자신이 생각했던 거를 제가 불러주는 걸 적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자신의 언어로 조금 정리를 해서 한 2줄 정도를 써보는 연습은 그래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산 문제집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하루 분량이 다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은 제가 그래도 이제 여름방학 때 수학도 이렇게 조금 시켜본 이제 좀 곧잘 하더라고요, 나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루에 한 그 2일차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나가서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2달 동안 요 2권을 다 끝내려면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요렇게 된 거를 그래도 이제 2달 안에 끝내려면 하루에 여기서 권장된 것보다는 그래도 2배씩 조금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이제 방학
그러니까 입학 전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거는 이제 플래너 쓰기예요. 제 자체가 공부를 할 때나 일을 할 때 이제 플래너를 진짜 열심히 쓰고 그거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플래너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금 습관을 들여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래너를 주문을 했고 이제 화요일 날 내일 배송이 옵니다. 그런데 그 플래너가 이제 저학년용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프링 형태로 된 거. 그래서 거기에 한 5개 정도 쓸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이제 요거를 몇 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얘는 몇 쪽부터 몇 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얘도 몇 쪽부터 몇 쪽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플래너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이제 적어주고 아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같이 엄마랑 학습을 한 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체크하는 그런 습관도 같이 들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 결론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1학년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이 입학을 하면 또 어떤 복습 문제집, 학교 수업을 어떤 복습 문제집을 사가지고 그날 배운 걸 어떻게 복습하면 좋은지 이제 자세하게 문제집이랑 그 복습 방법을 올려드릴 건데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는 초등학교 1학년은 아까 엄청 중요하다. 이제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입학 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약 두 달 동안 뭘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르게 획순 익히기, 그리고 예쁜 글씨체 만들기, 그리고 글씨를 작게 쓰는 연습하기, 그리고 이렇게 한 줄에 맞춰서 글씨 쓰는 연습하기. 이제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주제에 대해서 엄마랑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고 또 조금 더 이렇게 넓게, 깊게, 또 기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주제 글쓰기 문제집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는 연습하기가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예비초등용 수학 문제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1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좀 어쨌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예비초등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래서 수학 문제집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수학을 이제 꾸준하게 연습을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목표는 1학년 말이 되었을 때 이제 2학년에 올라가기 전에는 1학년 수학은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다. 그리고 아주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연산은 착착착착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3월에 입학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고요. 올 이제 그러니까 입학 전에는 많이 욕심내지 않고 요것만이라도 이제 제대로 한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입학 전 준비, 그리고 입학하고 나서도 이제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 할 테니까요. 네,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입학 준비 화이팅!